쓰는 거에 막바지라는 거야? 모아왔던 거 지금 다 거의 날아가면서 피곤하네요. 먼저 이렇게 저의 너무 민망한데? 오덕이 독서노트의 첫 게스트로 최고! 나 너무 수치스러워. 오늘 저희 오덕이 독서노트에 처음으로 게스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당신은 무엇을 사셨나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는 몬무님과 안녕하세요. 몬무님과 도훈입니다. 도훈으로 그냥 할 거예요. 네, 도훈입니다. 좋아요. 도훈님 이렇게 와주셨고 저 녹음 방식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말하고 싶으면 손 들고 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책, 대본이 없었죠? 미안해요. 그래서 뭐 MBTI 식상하지만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어떤 책 주로 읽으시는지 네.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몬문입니다. 네. 저도 역시 책을 오랜 기간 사랑했고 좋아했고 글 쓰는 것을 선망하는 선망하는 쓰지는 네. 않아요? 쓰는 거를 이제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그래서 국제도서전 저도 한 5년간 꾸준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업무 때문에 회사 외근으로 주로 갔고 저는 회사가 출판사였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료조사차? 아.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해서 그냥 시간 빼서 근무 시간에 주로 갔다 왔고 최근 2년간은 그냥 개인적으로 연차 내고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전에 가는 이유는 어찌 됐든 대한민국 출판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도기님하고 다르게 독립 출판물도 물론 재밌게 보고 있지만 저는 주로 대형 출판사의 부스나 책들 구경하러 가는 편입니다. 자, 도훈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왜 도훈님 얼굴 보면 웃기지? 네, 여기다 대고 해. 코 쪽에 대고. 굉장히 신뢰하시네요. 미안해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저는 좀 다양하게 읽는 것 같은데 고전 도서도 좋아하고 경제 관련된 책들도 좋아하고 자기 개발도 읽는데 잘 안 읽는 거라고 하면 에세이 같은 거 막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 같은 거 이번에 많이 산 것 같고요. 저는 국제도서전은 이번이 첫 번째 참석이었고 저도 사실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고 원래 민음사 책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좀 대형 부스, 민음사 안전가옥 이런 거를 좀 기대하고 갔던 것 같아요. 저희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고 어떤 부스나 체험이 좀 제일 좋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전 도훈님 얘기가 지금 좀 되게 의외였던 게 제가 계속 제가 같이 간 저희 5명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계속 우리 독립출판 부스에 가야 된다라고 계속 꼬드겼잖아요. 그때 나머지 3명은 굉장히 시큰둥했고 도훈님만 굉장히 나랑 같이 잘 다녀줘서 그리고 내가 계속 서로 다른 부스에 있다가도 뭔가 재밌는 거 보면 제가 도훈님 일로 와봐요 이러면서 계속 보여주고 또 되게 리액션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도훈님이 독립출판부서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좀 놀랐는데 어땠어요? 어떤 부스가 제일 좋았어요? 일단은 그래도 마이크 막지 마. 마이크 이렇게 잡고 해요. 일단은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전 역시 민음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민음사가 엄청 막 안전가옥이나 또 어디였지? 다른 데보다 막 파격적인 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원래 민음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모여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책들이 모여있고 거기서 나오는 그 격월간 문학 잡지나 그런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그쪽에 민음사에서 내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출판물들을 모아서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독립 출판물 많이 데려가긴 했는데
그런 게 사실 그냥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좀 날 것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도대체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책을 만약에 독립 출판으로 내면은 어떤 글을 어떻게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까지도 쓸 수 있구나?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걸 또 좀 느낀 것 같아서 좋았고, 근데 역시 안정가옥이 좀 잘해놓긴 한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아니 무슨 여기 민음사 홍보부에서 오셨나요? 아니 근데 진짜 안정가옥도 그 자기 사실 그 전부터 SNS 팔로우 해놓고 보고 이러는데 가장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나? 대형 출판사 중에서? 그런 생각도 있고, 굿즈 같은 것들도 뭔가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고 싶게 만들고, 그 기억나는 게 7권을 사면은 그냥 이분 7권 샀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이러면서 직원들이 해주는 그게 행사로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뭐 한 권, 3권, 7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권 사면 그러는데, 그냥 그 자체가 이게 되게 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학 행사에서, 도서 행사에서 그렇게 해주는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고, 그 출판사마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되게 달랐는데 안정가옥 부스의 직원분들이 다 자기가 쓴 책처럼 책을 다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 책 어떤 책이에요? 이러면 이 책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SF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뭔가 이런 게 진심으로 느껴져서 좋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모님은 어떤 부스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약간 출판 트렌드를 보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셨을 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트렌드는 뭐였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문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스는 저도 안전가옥이에요. 왜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작년에 빨간색 부스로 약 그 칵테일 좀비 러브 테마인 것 같은 부스가 있었거든요. 선물 세트 같은. 그래서 그게 되게 팬시하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와닿았던 거니까 부스 크기도 커졌고, 아까 도훈님이 말한 것처럼 직원분들이 굉장히 그 책에 애정을 갖고 대해주시는 모습이 저도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도 느꼈고, 사실 출판사의 이미지가 딱딱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사실 최애 출판사는 따로 있지만 그 부스에 오래 머물지 않았던 게 좀 상투적이었고 국제 도서전만의 특색이 조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전에 왔을 때의 메리트를 따지자면은 좀 더 마케팅적인 측면이 가미된 안정가옥 쪽이 저도 좀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여졌고, 제 개인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여서 뜻깊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모님 얘기하시는데 뭘 자꾸 가방에서 주원처럼 꺼내는데 뭐예요 그거? 안정가옥에서 준 굿즈입니다. 귀엽습니다. 뭐예요 이거? 먼저 설명 좀 해봐요. 모루 인형인데 이 뭐라 그러지? 꾸밀 수 있는 그런 거 파츠 같은 거 같이 주는 거랑. 아니 근데 이거 몇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키링 결국 못 열었네요. 줄 이거. 안 열리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 모루 인형의 키링 열쇠를 어떻게 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분명히 어디다가 다는 걸 텐데 그거 못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라비너를 통해서 달 수도 있지만 저는 열지 않겠습니다. 돌리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아니 모모님이 설명하는데 혼자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사진 찍어야겠다. 너무 웃긴다. 지금 팜플렛도 열심히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제일 처음에 그 연두색 거기였죠? 그때 막 그 자신의 퍼스널 컬러 북을 뭐 테스트하는 그 부스 맞나요? 안정가옥이? 그 부스 아니었나? 아니요. 아니야? 뭐 나 못 봤나? 초록색으로 돼 있습니다. 오케이. 여튼 그랬구만. 저는 근데 사실 독립출판 부스는 언제 가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일반 서점에서 볼 수 없는 책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의의가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들을 좀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서 항상 독립출판 부스만 거의 거기만 둘러보고, 올해 좀 좋았던 거는 죄송해요.
모리카오루라고 하는 일본 작가분의 전시가 조금 크게 있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신부 이야기 책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제가 제 방에 모아둘 정도로 그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두 분 다 약간 그 직원분들이 안내를 잘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가 수요일에 가서 좀 사람이 적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하나 아쉬웠던 거는 3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1층에서 맨날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구매 도서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구매하셨는지, 혹시 뭐 구매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 책을 구매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런 책? 모모님 먼저. 네, 문문입니다. 네, 저는 책 구매하는 기준은 제가 읽을 책을 주로 삽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예술책, 예술 입문 쪽을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올해 구매한 책은 그건 조금만 있다가. 네네. 잠깐만. 그래서 총 얼마 쓰셨는지. 저 총 21,000원 썼습니다. 되게 조금 썼구나. 네, 저는 정말 읽을 책만 삽니다. 누구 찔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몇 권 샀어요, 그래서? 2권 샀습니다. 이거 지금 도우님이 강력하게 지금 발언권을 주장하시는데. 네. 자,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풀소유 도훈입니다. 저는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가지고 싶은 책을 삽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미 읽었던 책들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예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읽는 용도도 있지만 저는 약간 기념이나 저의 신념을 강화시키는 그 용도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패션을 좋아해서 가끔씩 일본에 가면은 그 여행 간 달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잡지를 구매하고 이러거든요.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그 이번에 갔을 때도 미음사 잡지 같은 거를 구매했을 때 사실 제가 읽을 거라는 생각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제가 미음사를 좋아하고 그 애정을 약간 표현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12만 원 조금 넘게 썼습니다. 아니 근데 왜 찾아보면 정말 풀소유의 삶이네요. 그거를 굳이 녹음하겠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나 존중해요, 존중. 근데 패션 책은 이렇게 그림만 있어도 되는데 책은 읽어야 도움이 되는 건데, 그래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어쨌든 전 책장이 저의 그 하나의 그 가치관을 나타내 주는데, 그래서 패션 잡지라던가 이런 거를 모아두고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가 예쁜 잡지를 내줬다 이러면은 제가 굳이 뭐 아예 안 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사서 모으는 것만으로도 저의 신념을 좀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약간 지금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책 샀는지 이제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책을 제가 근데 다 들고 오셨겠네요. 2권밖에 안 사셨으니까, 모모님은. 좋네. 다 못 들고 오셨죠, 도우님은? 저는 8권 구매했습니다. 몇 권 가져왔어요? 지금 4권 가져왔는데, 근데 받은 책들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그냥 8권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피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어깨 터질 뻔했는데 오늘은 4권만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4권 책 모모님 왜? 제가 그래서 캐리어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된 풀소유 황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거 생각나요. 제가 분명히 들어갈 때 제가 중간에 꼈잖아요. 중간에 들어갈 때 제가 여기서 한 권도 안 사는 사람이 승자야 이래놓고서 내가 그 얘기해놓고서 5권 샀어 내가. 심지어 나도 가방을 안 가져가가지고 뭐 쇼핑백 받은 쇼핑백을 계속 받아가지고 들고 다녔고, 너무 웃긴데? 이거 우리 녹음 쓸 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책 소개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든다 한 권 정도 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권밖에 안 사신 우리 모모님께서 먼저. 네, 2권밖에 안 산 문문입니다. 와.
네, 제가 난 책은 저희 2권 중에 한 권인 인문 잡지 한 편의 인플루언서입니다. 나 이거 진짜 할 말 있는 게 나 오기 전에 4명이서 커플이라고 해야 되나? 4명이서 세트로 어떤 잡지를 사놓고서는 나는 못 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했는데 미안해요. 좀 계속 소개해봐요. 정말 유감입니다.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도기님에겐 유감이지만 저희 4명만 맞춘 책 중 하나인 인플루언서. 그래요. 네. 책은 고르게 된 이유는 저도 인플루언서 지망생으로서 인플루언서에 대한 글들이 모여 있는 요 인문 잡지 한 편에서 각자의 저자의 생각들이 궁금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책의 맨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문구가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말이란 3가지로 구성된다. 말하는 사람, 말에 담긴 내용, 그리고 말이 향한 사람. 말의 목적은 마지막과 통한다. 즉 듣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플루언서 책을 사게 된 이유와도 좀 상통하는데 SNS나 제가 스피커로서 활동했을 때 장점은 듣는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였는데요. 늘 말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던지는 게 메시지라는 인식이 생긴 후부터는 듣는 사람을 항상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듣는 사람을 설정하고 글을 쓰셨는지도 궁금했던 거여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잡지라면은 이 인플루언서란 주제에 대해서 여러 명이 글을 쓴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이유진님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윤아랑님의 네임드 유저의 수기 등등 각자가 생각하는 아니면 각자가 이제 주제를 갖고 글을 쓰신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책은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하인드가 있다면 원더박스에서 낸 책인데 출판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 책이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솔깃해서 산 이유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요새 전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 전시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 종종 같이 전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돌파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얇고 좀 작은 책들을 위주로 많이 사셔가지고 진짜 실제로 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그럼요,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객관 안 되는 사람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도훈님 어떤 책 사셨는지 엄선해서 가져온 4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풀소유라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고요. 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저는요. 네네네. 일단은 책을 산 거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일단 안전가옥에서 3권을 샀는데요. 4권 중에 3권이 안전가옥? 아니 8권 중에 3권. 오늘 가져온 4권 중에 그 중에는 1권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3권을 샀느냐? 역시 3권을 주면은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모르는 인형을 받기 위해서 3권을 구매했고요. 근데 약간 짧게 그냥 소개를 드리자면 칵테일 러브 좀비 그 서울국제도서전 한정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한정이라서 구매를 했다. 솔직히 책도 이미 읽었고 구버전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판은 못 참지. 네. 정말 풀소유의 삶입니다. 풀소유의 삶은 한정판은 못 참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럼 그 전시용으로 산 거예요? 약간 미안.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좀 난해한 거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나머지 한 권은 그 읽었던 책이고, 그 재화 물거품이라는 책은 제가 가져왔는데 김청귤 작가님이 쓰신 재화 물거품은
이 안전가옥에서 보통 약간 스릴러라고 했나? 그런 SF 소설이 많이 나오고 그걸로 유명한데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재화 물거품 이 책이 약간 러브 스토리? 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풀소유지만 네. 또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글로라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봤던 그 다른 책들이 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러브 스토리는 어떻게 이 출판사가 냈을까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고요. 저 잠깐만요. 궁금한 게 지금 안전가옥에서 산 3권 중에 한 권이 칵테일 러브 좀비고 다른 한 권이 그 재화 물거품 그거다. 오케이. 네. 그 부모님. 원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랑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도우님은 사랑을 믿나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미님사에 산 책 2권을 모두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챗 GPT와 문화예술이라는 격월간 문학 잡지 리터 42번. 이 책은 네,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표지가 심각하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잡지가 사실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으면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제도 챗 GPT와 문화예술, 챗 GPT를 잘 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고 그 두 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을지 궁금한 것도 있지만 표지가 너무 예뻤습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인문 잡지 한 편, 그리고 10번 대학을 구매를 했는데요. 네. 구매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다들 넌 이거 읽어야 된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 약간 내용을 봤을 때 전 사실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인문 잡지라고 해서 약간 그 에세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대학이란 주제로 소설을 쓴 건가 싶었는데 이게 인문 잡지 형식이다 보니까 에세이 형식으로 보통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컸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주제가 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도훈에게 대학이란? 이 책 시작하는 부분에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저한테 대학이란 그냥 끝내야 될 숙제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숙제를 하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약간 그런 게 더 가득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산 책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공룡의 이동 경로 또 구매했고, 그리고 그 제가 독립출판에서 또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사랑, 이름부터 아주 시집이에요? 이것도 소설인데 이게 약간 여름과 소설, 그런 여름밤 뭐 이런 걸 여름이랑 사랑을 같이 나와 있는 주제로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이라는 날씨가 되게 낭만적이라는 생각을 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담아낸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내가 뭐 떼굴떼굴 굴렀을 때 뭐 너랑 만났을 때 쿵 소리 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앞에 있나? 근데 뭐 그런 말들 보고 그냥 어떻게 좀 풋풋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책, 그 토스의 머니북입니다. 사실 이게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6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는 코너였어요. 그래서 질문 한 4-5개 정도? 원래 이 책이 100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5개 질문 정도를 엮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문구를 합쳐서 책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디자인이 되게 뭔가 이과생이면은 넘어갈 수 없는, 너무 뭔가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과생이면은 왜 그 표지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정석 같은,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솔직히.
디자이너면 못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디자이너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엄청 대단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깔끔하고 무슨 교과서 같고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그게 저는 그냥 좀 일반화해서 이과생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책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한테 정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봤을 때 약간 금융을 시작하기 위한 책? 이런 생각 들고 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은 구매하신 회색 책이랑 지금 가져오신 하얀색 책은 다른 거예요? 아 이거를 그 표지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박스도 안 버리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 읽고 다시 넣어놓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사실 그 비주류 경제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 책 쓰신 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 책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토스 QR코드 들어가서 봤는데 무슨 1900만 명이 남긴 질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머니북이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쉽고 뭐 일상생활에 되게 연관되어 있고 제가 골랐던 파트는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과소비를 할까? 막 이런 거였나? 그래서 과소비라 풀소유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좀 구매를 해봤고 실제로도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5개 주제 중에서 주제 중에 5개? 5개를 골랐다 그랬잖아요. 그 6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그러니까 한 개를 고르면은 그 한 5가지 질문 이 100가지 질문 중에 5가지 질문을 거기서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발췌해가지고 볼 수 있게. 시중에서 파는 그 토스 머니북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100가지 질문 중에서 5가지 질문만 담겨져 있고 5가지인가 4개 정도 담겨져 있고 참 구매한 거는? 이거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똑같은 거고 근데 거기서 그 팝업 부스 즐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슨 뭐라 그러지? 가계부나 여러 가지 문구들 같은 것도 골라가지고 끼워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체험존이 있었습니다. 그건 안 가져왔어요? 잠시 친구 빌려줘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본인이 보는 책은 아닌 건가요? 아, 그 만든 책이요? 그 만든 책은 사실 저는 이 책을 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갔던 건데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고 거기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책갈피 이런 거에 모자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뭐 구매를 하면은 뭐 남는 건 뭐 더 모자름밖에 없다 뭐 이런 문구가 있었나? 어쨌든 이게 비워내는 거를 뭐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이제 받아들이는 뭐 그런 거? 그냥 그런 것들 써져 있어서 근데 그 친구도 과소비 많이 한 친구라서 제가 잠깐 이제 빌려줬던 거죠. 누가 더 과소비를 많이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친구 vs 돈. 약간 전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더 소비를 많이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우님 책 소개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근데 책 속에 약간 몇 개 더 그러니까 구매하지 않은 책인데 좋았던 책이 잠시만요.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여기 있나? 이거. 엘르 보이스 북커피 페어링?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페어링 되어 있는 것과 이 책 디자인이라던가 원래는 제가 이 디자인북 이런 거를 사고 싶어서 갔었는데 저는 사고 싶은 걸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 머니북을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코피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 만약에 토스 부스가 앞에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국제도서전 매출 반토막 났다. 토스 부스 잘 숨겨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여기 엘리보이스에서 만든 이 페어링 바 뭐 디자인북 이게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이 블렌디드 에세이 머니 에세이 여기서도 제가 무슨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잡지 한 편을 받은 건데 뭔가 너무 와닿고 잘 맞았다 라는 점에서
되게 구성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그 QR코드로 저희가 맞아요. 각자 테스트 약간 MBTI 테스트하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나한테 어울리는 주제였네요. 맞는 주제. 제가 지금 저한테 필요한 에세이를 주제를 선물로 선택해 주면은 저희가 그 에세이집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뽑으면 그 안에 에세이가 적혀 있는 그런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모모님이랑 오독이 저는 바디라는 주제의 에세이를 뽑았는데 그 안에마다 다 또 다른 에세이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훈님은 머니를 이제 주제로 뽑아서 했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도세전이라고 하면 되게 좀 지루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알았어요. 잠깐 좀 내려놔봐요. 나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데 되게 감각적이고 아트북 같은 것도 있어서 조금 볼거리도 있는 거였다. 네, 그래서 그런 도서전이어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도훈님이 뽑은 에세이집의 주제는 뭐라고요? 다시 보여줘봐요. 개미는 여행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은 저도 되게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풀 소유지만 풀 경험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마냥 즐기는 요소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이 에세이를 쓰신 분도 처음 시작할 때도 내게 여행이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귀찮은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으면서 여행이라는 게 제약으로 묶여버리고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어져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뭔가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 좋습니다. 이거 방송 쓸 수 있겠죠? 잠깐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시간도 좀 많이 쓰지 않아요? 라디오 듣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일단 국제도서전 소개해주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읽으시기 바라고요. 뭐 후기 쓰시면 또 공유해주세요. 네, 오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모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사랑합니다.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